안녕하세요.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GU 플러스에서 2026년 4월에 440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전격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왜 이와 같은 일이 현재 나타났고 어떤 점이 우려스러웠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계실까 봐 내용을 정리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고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심 교체를 시작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관리하는 유심의 보안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들은 주장합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도 없고 어떤 문제가 나타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다소 우려됐던 것들이 어느 대목에 어느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IMSI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가입자 식별 번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IMSI를 알면 누가 이 값의 주인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상 국제적으로 이 IMSI 값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냐면 랜덤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IMSI 값을 알아도 누군가를 유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수죠. 간단하게 풀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입자 식별 번호를 구분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LGU 플러스에서 관리하고 있던 유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떤 특정 값을 알면 누가 이 유심의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가 아직까지 보고된 것은 없고요. 기업에서 얘기한 것도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유출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까요? 당연하겠지만 가입자 식별번호라고 말씀드렸죠? 네,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치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보들이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특정 해킹 조직에게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사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든 이게 당장의 범죄로 활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정인들은 또 그렇진 않겠죠. 유명 인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사용될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하나하나씩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정보를 만약에 취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된 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지금의 유심 변경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이것 자체가 감사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 보안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 KT, SK 모두가 해킹당했었죠. 뿐만 아닙니다. 금융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고요. 게임사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그때 유출된 자료들, 우리들의 개인정보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AI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과 관련된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와 발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 우리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답은 간단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기업이 명확하게 책임을 질 도리를 다하면 됩니다.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국가와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는 이미 우리 게 아니야. 이미 다 유출됐어.
이 상황에서 기업 한두 군데 정보가 더 유출된다고 해봤자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가 어떻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신분증 있죠? 복사해서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들 5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몇 차례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정보 3가지는 유출이 됐고요. 이 나머지 2가지만 유출되면 우리의 금융자산부터 코인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정보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이 3가지의 개인정보를 다시 보완하고 고치고 복구하고 수정하고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통신 3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우리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는 정부청사를 방문해서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100분 이상의 회원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신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센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삼는 통신사들의 갑질이나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수립될 때 우리 목소리를 높일 상황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위도 하고 진행을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분명히 영상을 제가 남기기도 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요? 아직 휴대폰을 바꿀 때가 안 됐으니까 말이죠. 추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듣고 혹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약금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구나.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 자체가 많아졌구나.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되돌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스스로도 반성하기는 여러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입해 주십시오. 회원가입만 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이메일에 전송되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권익에 관련된 뉴스만 받아보신다는 내용에 동의만 해주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고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발벗고 나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활동이 빛을 보는 날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심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회원 가입과 관련된 내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요. 실제 우리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심과 관련된 이 내용들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유심을 실제 변경해주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별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LGU 플러스를 쓰고 있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서 이동하셔서 유심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